예, 이제 그 전범 스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파킨슨 병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강의는 이제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강의가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파킨슨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동요법이나 그 운동요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에 필요한 운동치료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에 그 자세하게 소개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내가 이 병에 대해서 병과 함께 병을 관리하고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하나가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다루어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자 이제 본인의 현재 상태가 있을 것이고 치료 환명은 모두 파킨슨병으로 동일하겠지만 어떤 질환의 그 발병 이후의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의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자분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한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들어가야 될지도 다 다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고 나서 후반부에 그 저희 치료사님께서 함께 하신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을 틀어드릴 건데 그 틀어드릴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어떤 운동 치료에 대해서 들으실 때 본인의 현재 상태를 감안하시고 현재 본인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제일 적합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동작이 어떤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한 것들 그래서 운동 치료를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운동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런 재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지만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환자분이 평소에 생활하시는 환경이라든지 집이나 집 밖의 환경이 조금 더 교정이 되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병원에 와서 반드시 치료를 받거나 처치를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동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파킨슨병 자체가 움직임이 점점 힘들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꾸 덜 움직이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신체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힘들지만 예전보다는 내가 하기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든지 아니면 예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정도의 운동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되고요. 파킨슨병 증상 및 합병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게 운동장애가 있을 수 있고 말하는 거라든지 목소리의 변화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자꾸 사레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목에 많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해서 음식을 예전만큼 쉽게 안전하게 삼키실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 대변 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아니지만 2차적으로 해서 통증이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알아보면요. 근력이 약화가 됩니다. 침상에서 계속 누워서 지내신다 이렇게 하면은요. 일주일에 10 내지 20%씩 근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힘이 100이었는데 일주일만 한다고 하면은 거의 뭐 반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그냥 힘이 없어서 내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침대에서 계속 누워 지낸다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근육이 마르고 그것만으로도 힘이 빠진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침대에서만 누워서 지내셨다 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서고자 다시 걷고자 했을 때는 그 침대에서 지냈던 기간의 2배 이상의 소요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건 쉽지만 다시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워 지내는 것보다는 누워 있을 시간에 앉아 있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시간에는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내시는 게 훨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깨, 팔꿈치, 손목, 다리도, 허벅지, 무릎, 발목 다 있는데요. 그런 그 관절들은 움직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움직여서 내가 일정 동작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절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면 관절이 굳습니다. 관절 구축이 오고요. 인대, 건이라고 해서 이 관절 둘러싸고 있는 관절과 근육을 잇는 인대나 뭐 건이나 이런 뼈를 잇는 인대,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절이 손상이 쉽게 올 수도 있고, 그 관절염 같은 것도 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뼈는 자꾸 뼈에 이렇게 힘을 가해줘야 뼈가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지낸다고 하면 뼈에 있는 칼슘 성분 다 빠져나가고 뼈가 굉장히 빨리 약해집니다. 일단은 고령인 점도 뼈가 약해지는 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만약 움직이지 않고 걷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뼈는 쉽게 더 빨리 부서지고 약해집니다. 또한 그 심장 쪽에서도 그 누워있을 때는 심장도 많이 약해집니다. 심장도 결국에 우리 몸이 자꾸 피를 많이 그러니까 돌리고, 그다음에 심장에 어느 정도 그 압력을 줘야지 심장이 빨리 더 뛰고 잘 뛸 수가 있는데, 그냥 누워만 지내면 심장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어서 뭐 협심증의 위험이 더 증가한다든지, 심장이 한 번 이렇게 짜내는 피의 양이 감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앉았을 때 뭐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질어질해지고 뭐 다시 누워야 되는 경우, 혈압이 보통 우리가 누웠을 때보다 누웠다가 앉으면 정상적으로 이제 뇌에 가는 혈액 양이 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정상적으로라면 뇌에 충분한 다시 혈액 공급이 금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너무 오랫동안 누워 계셨다 일어설 경우에는 그런 정상적인 보상 기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잠깐 앉아 있는데도 뭐 쉽게 쓰러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의식을 잃거나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기립성 저혈압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쓰러지신다고 했을 때, 아까 오래 누워 계셨기 때문에 뼈도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뼈가 골절된다든지 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정신을 잃으신다면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고 뭐 머리를 다친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겠죠. 기립성 저혈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누워 계신다는 거는 뭐 아까 말했던 뼈나 근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장 그리고 기타 혈관 쪽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부을 수도 있고요. 한 자세로 뭐 몇 시간이고 누워 계신다 그러면 우리 엉덩이나 발목이나 이런 쪽에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욕창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기긴 쉽지만 그걸 해결하기는 몇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욕창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폐활량 같이 폐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변이나 이런 것들 문제, 그다음에 소화기계에서도 그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변비가 심해진다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그냥 누워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움직이게 한다. 내가 힘들지만 움직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운동치료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 파킨슨병의 증상 다 잘 아시겠지만 4가지 주증상은 그 안정시에 손이나 뭐 목이나 이런 것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동작이 점점 딱딱해지고 뻣뻣해진다. 그리고 운동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운동 자체가 굉장히 동작이 느려진다. 그리고 그 걷거나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조차도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균형 잡기 어려워진다는 주증상이 있습니다. 원인 및 증상 이런 것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증인데, 통증 문제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킨슨병 때문에 통증이 오지는 않고 여러 가지 원인에 2차적으로 통증이 오는데요. 목이나 턱 근육이 이상하면은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턱 근육이나 목 근육이 뭉치면 그게 마치 환자는 두통이 오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실 수도 있고, 다리 근육의 쥐가 잘난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목 근육의 경직으로 사경이라는 건 고개가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그런 식의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감각증이라고 해서 내가 느끼는 뭐 이렇게 만졌을 때 그냥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저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아프다든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통증이 어떤지 일단 통증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뭐 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무슨 치료를 받으신다든지 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운동입니다. 많은 경우에 근육이 경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뭐 관절이 문제가 있거나 오십견 같이 관절이 굽는 경우에도 통증이 또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게 중간에 만약에 있고 그것이 진단이 되면 그에 따른 운동 치료가 들어가면 통증도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오늘 시간은 운동 치료이기 때문에 언어나 삼킴 장애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5분인데요.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까지는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담았고 그것을 보면서 따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동작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메모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익숙하게 하셨다가 집에 가셔서도 조금씩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 본인의 경우는 본인이 기억하셔서 가서 하셔도 되지만 보호자분이 오신 경우에는 보호자분들도 잘 기억하셨다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운동은 의자나 침대에 걸터 앉아서 본인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동작들이고 저희가 약 3회 이상 반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뻣뻣해지고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유연성 증진 운동입니다. 우리 목도 굉장히 뻣뻣해지고 앞으로 이렇게 수그려지는데 목을 전후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손가락으로 턱을 지그시 누르시고 이렇게 뒤로 턱만 뒤로 눌렀다가 다시 앞으로 쭉 빼시고 다시 뒤로 눌렀다가 쭉 빼시고, 동작 자체는 굉장히 쉽고 천천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빨리 수행하실 거 하나도 없고 힘을 과도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턱이 이렇게 뒤로 쭉 닿을 때까지 눌러주시고 다시 앞으로 빼시고, 같은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작 역시 목 운동인데요. 아까는 손으로 밀어줬지만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목을 움직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숙였다가 뒤로 최대한 신전시켜주시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신전시켜주시는 자세,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최대한 신전된 자세에서 5초 이상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도 5초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하면 좋겠죠. 스스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고 5을 다 센 뒤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면 좋겠죠. 네, 방금 전까지는 전후의 운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옆으로 돌려주는 목 운동이 되겠습니다. 목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옆쪽으로 턱을 돌려주시고 시선도 같이 옆을 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대한 돌린 자세에서 5초 이상의 시간을 두고 그 다음 원상태로 복귀하시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5초 이상 유지하시고 원상태로,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시지 마시고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혼자서 하시기 힘들면 손을 이용해서 뺨이나 턱을 밀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제 목에서 내려와서 어깨와 몸통의 유연성 증진 운동입니다. 앉은 채로 팔을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벌리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팔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팔을 옆으로 벌릴 때는 보십시오. 모델을 보시면 등까지 쭉 피죠. 쭉 폈다가
5초 유지하시고 다시 내려오시고요. 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께서는 몸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굽는데요. 굽는 것은 그러니까 굽지 않게 막아주려면 자꾸 최대한 몸을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은 쉬는 동작이고 여기서 주요 동작은 쭉 옆으로 등과 어깨를 최대한 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린 자세에서 5초 이상, 잘하시면은 10초나 15초 이상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등 운동이고요. 어깨를 으쓱 하는데 으쓱하고 내리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천천히 하시고 5초 이상 유지하시고 같은 종류 운동을 5번 이상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동작은 빨리 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천천히 올렸다가 그 상태로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의 동작은 굉장히 쉬운 동작이기 때문에 질병의 경중도에 따라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때 해주시면은 그 워밍업의 효과와 함께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뒤통수에다가 손을 붙이시고 깍지 끼시고요. 최대한 앞으로 팔꿈치를 붙였다가 최대한 팔꿈치를 멀리 보내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쫙 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펴서 지금 이 동작에서는 저희가 5초 이상 유지를 못했지만 혼자서 하실 경우에는 숫자를 세면서 5초 이상 핀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부릴 때는 그냥 구부리지 말고 고개도 같이 구부렸다가 펼 때는 고개도 뒤로 젖히면서 등도 최대한 뒤로, 팔꿈치도 최대한 멀리. 굽혔다가 폈다 하는 동작의 크기를 크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개 수그리고 팔꿈치 붙였다가 고개 피고 목도 피고 등도 피면서 팔꿈치 최대한 옆으로. 이렇게 하면 등 근육과 목과 어깨가 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관절 범위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안에 폐나 심장 같은 장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폐의 용적을 늘려주고 훨씬 숨쉬기 편하게 하고 폐 활량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세를 많이 유지해 주시면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주위 근육의 유연성 증진 운동입니다. 양쪽 어깨에 손을 얹고 최대한 크게 어깨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하시지는 않고 이 정도 속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팔꿈치가 원을 크게 그릴 수 있도록 맨 처음에는 아래서 위로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로 5회 이상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뒤로 최대한 넘길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뒤로 해서 최대한 필 수 있도록 염두에 주시면 좋습니다. 팔을 들어 올려서 어깨 및 흉곽을 최대한 신전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천천히 시행하시면 되고요. 점점 동작의 크기가 좀 커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목에서 하다가 이제는 그 팔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펴지고 커지게 됩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모두 쫙 펴셔서 그대로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시원하시죠? 운동하시니까. 예, 이 정도의 운동은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 중에 뭐 TV를 보신다든지 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신 직후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늘 생활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상체를 돌리는 운동입니다. 팔이 돌아가고 있는데 팔만 돌리면 안 되고 몸통이 전부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사님도 약간 하실 때 팔이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팔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어깨 높이로 그대로 옆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몸통을 돌리려면 눈 시선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돌아가는 대로 시선도 따라서 그만큼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렸을 때 최대한 돌아간 그 위치에서 또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절대 빠르면 안 되고요. 천천히 해서 맨 마지막 위치에서 5초 이상 유지해 주셔서 그 돌아간 자세에서 쭉 유지를 해주는 것이 그쪽에 관련된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을 불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절대 빨리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고개 시선 다 돌리시고요. 목도 다 돌리십시오. 네, 다음 동작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앉은 자세에서 바닥에다가 양손을 짚고 손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쭉 피면서 등도 같이 피는 동작입니다. 보시면 팔꿈치를 보시면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졌다가 팔꿈치가 안으로 틀어지면서 팔을 쭉 펴지고 목과 등이 같이 펴지는 동작입니다. 이러면 이 흉곽 쪽에 확장이 되죠. 옆에서 보는 동작입니다. 같은 동작이고, 자, 팔 피면서 등과 목을 최대한 핍니다. 다시 힘을 빼고 팔꿈치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쉬었다가 다시 팔꿈치가 안으로 붙으면서 팔 최대한 펴고 목과 등을 최대한 펴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손목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최대한 앞으로 뻗으신 다음에 손목을 최대한 넓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동작이죠. 앞으로 벌려도 되고 옆으로 벌려서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천천히. 자, 그리고 손을 폈다가 다시 쉬었다가 폈다가 쉬었다가. 틈틈이 하실 수 있는 동작이겠죠. 굳이 내가 운동을 한다, 시간 정해놓고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다른 거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틈틈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발목으로 갑니다. 앉은 자세에서 역시 발꿈치만 뒤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발꿈치만 땅에 닿대서 최대한 발을 앞으로 이렇게, 이것도 5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내리시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서 5초 정도 유지, 최대한 하셨다가 내리시고요. 자, 이번에는 앞꿈치를 들겠습니다. 같은 자세인데요. 이번에는 앞을 드는 겁니다. 앞을 들어서 든 채로 5초 이상 유지 해서 내리시고 다시 앞을 들어서 5초 이상 유지. 같은 종류의 동작을 5회 이상 반복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다 잘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절이 이미 많이 굳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해주시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자꾸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우리 발목 뒤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아킬레스건을 쭉 밀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자, 이번엔 앉아서 몸을 앞으로 수그리는 동작입니다. 수그렸다가 뒤로 최대한
뒤로 최대한 쭉 펴주시고,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앞으로 다시 발목 쪽까지 충분히 하셨다가 뒤로 최대한, 뒤로 최대한 쭉 더 피십시오. 어깨도 손도 뒤로 넘기시고요. 천천히 하시고, 동작의 크기는 굉장히 크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뒤로 넘겨주십시오. 구부리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피는 동작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핀다.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는 매트리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 집에서 욕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 깔고 바닥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워서 하는 동작이고요. 누워서 한쪽 무릎 세웁니다. 다시 내리고 쉽습니다. 동작 한쪽씩만 하시면 됩니다. 한쪽 무릎 세웠다가 세울 때도 최대한, 그래서 이 발뒤꿈치가 엉덩이에 최대한 가깝게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쭉 세웠다가 다시 내리고요. 한 다리에 5회씩 반복하시고 한 다리 그리고 다른 다리 이렇게 교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리를 바꿨죠? 반대다리 최대한 무릎을 구부려서 발뒤꿈치가 엉덩이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쭉 구부린 다음에 다시 쭉 펴주시면 됩니다. 누워있을 때 자세는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해도 되고 뭐 땅을 짚어도 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대로 천장을 보면서 편하게 하고 다리만 움직였다가 구부렸다가 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한쪽 다리는 저렇게 세운 채로 지지를 하시고 한 다리를 무릎을 꼿꼿이 펴 채로 그대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다리 무게가 보통 뭐 10에서 20kg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리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드실 겁니다. 숨도 차고 이제 힘이 드시면 살짝만 올리셨다 내리시고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높이 올리고 오래 올리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의 동작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려워지는데 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허리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이 무릎을 펴주는 근육, 우리 허벅지 근육 중에 앞쪽에 있는데 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됩니다. 더불어 심장 쪽에도 좀 효과가 있고요. 다른 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주는 것이 동작하기가 더 쉽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쉬우면 이 다리 그냥 뻗고 한쪽 다리만 그대로 올려주는 동작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한쪽 다리는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동작하시는 데는 좀 쉬울 것입니다. 누운 자세는 비슷하게 손과 뭐 손바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양쪽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무릎과 가슴까지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들어서 5초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직선이 힘들면 일직선이 좀 안 돼도 되거든요. 엉덩이가 좀 내려와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목표는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의 운동의 효과는 이 허리 근육이나 복근의 강화 운동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관절이 많이 굳거든요. 고관절이 이렇게 굳어서 허리가 앞으로 숙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고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무릎, 등까지 일직선으로 유지해서 자세를 곧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동작입니다. 그냥 아까 바로 누웠을 때도 한 다리 들어 올릴 때 무릎을 구부렸잖아요. 이번에도 옆으로 누웠을 때도 그 아래쪽에 있는 다리는 좀 구부리고 이 다리를 빳빳이 핀 채로 옆으로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이 동작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리 들어 올리기 동작은 쉬운 동작은 아닌데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올렸을 때 바로 내리지 말고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텼다가 내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팔로 고개 이렇게 받쳐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것도 한쪽 다리 5회, 그리고 반대로 누워서 반대쪽 다리 5회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몸통을 펴는 운동을 할 텐데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과 조금 어려운 운동과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펴지 않습니다. 팔꿈치는 90도 될 때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엎드렸다가 팔꿈치를 쭉 펴지 말고 90도까지만 펴주십시오. 그러면 이 등 근육 그리고 목 근육 이렇게 펴는 것이 운동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유지 5초 하시고 5 세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요. 천천히 팔꿈치를 펴면서 90도까지만 펴는 자세로 5초 세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십시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을 보시면 이번에는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팔꿈치가 쭉 펴집니다. 허리도 거의 90도로 펴지죠.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를 했을 때 90도까지만 펴는 걸 했을 때 나는 좀 더 올라가겠다 싶으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거를 5회를 먼저 한 후에 이 동작까지 해서 이 동작 5회 이렇게 하시면 저난이도, 고난이도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올리시고 쭉 올리셔서 5초 세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이 등 강아지 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고양이 등이거든요. 최대한 등을 동그랗게 새우등처럼 만들고 그랬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강아지 등을 만드는 겁니다. U자 형태를 만들었다가 다시 고양이 등 만들고, 그러니까 엎드린 자세, 무릎과 팔을 짚고 손을 짚고 배는 땅에서 뗀 자세에서 허리를 동그랗게 그리고 다시 뒤로 이렇게 확 펴주는 거를 그대로 5회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본인의 무릎을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 올려서는 정면으로 시선을 쭉 늘려서 고개까지 들어주시고, 자 다시 숙였다가 고양이 등 강아지 등 자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스위스 공이나 쥔볼이라는 것 그런 식으로도 불리는데 큰 공이 하나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또 굉장히 다양한데 만약에 이제 간단한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좀 장만하고 싶다 하면 이러한 공이 굉장히 유용한 운동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이용한 운동을 저희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위스공 또는 쥔볼, 스위스볼 이렇게 분리우는 공이 되겠고요. 운동기구나 이런 데 판매하는 데 가면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의 한 상체 정도 높이가 되는 거, 한 70cm 정도? 그 정도 지름을 가진 공이 되겠고, 공을 옆에다 두고 공 위에 이렇게 팔을 축 뻗쳐서 얹은 다음에 그 공을 쭉 밀고 옆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제자리로, 다시 옆으로 기울였다가 제자리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쭉 최대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고요. 이거는 유연성 운동도 됩니다. 골반, 허리뼈가 옆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옆으로 움직이는 유연성 운동이면서 동시에 균형을 잡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몸을 옆으로 무게중심을 기울였을 때 그때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 운동으로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팔을 끼우고 또 오른쪽으로 5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공을 가지고 공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서 몸을 앞으로, 몸통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5초 세고 나서 다시 그대로 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기울였다. 이 공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공이 떨어지면 안 되고 본인의 허벅지 위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몸이 앞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제대로 쓰고 앞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90도로 이런 식으로 반복 5회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어깨를 잡아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공 위에 앉습니다. 공이 판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자처럼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도 균형을 계속 끊임없이 본인이 잡아야 되는데 그 잡은 채로 몸이 엉덩이를 보시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골반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골반 최대한 뒤로 보냈다가 최대한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냈다가 골반의 유연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균형 잡는 훈련이 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동작이고 옆으로 의자에 앉은 채로 공에 앉은 채로 옆으로 최대한 밀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밀고 네. 역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그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초 유지하면서 균형을 계속 잡고 있어야 하고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자, 이제는 여기까지 공으로 한 운동이었고 이제 보시면은 걷는 동작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잘 넘어지고 걸을 때 자꾸 몸이 구부러지고 앞으로 숙여지고 그 다음에 걸을 때 보폭이 자꾸 좁아져서 나중에 종종 걸음치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안전하게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동작도 굉장히 쉬운 것처럼 남들한테는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잘 앉았다 일어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리 무릎보다 뒤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무릎보다 옆에서 보시면 이 무릎보다 다리 더 뒤로 들어가게 해서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좀 더 쉽게 일어나실 수가 있고 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제일 잘 못한다 이것이 어려워서 반드시 누군가가 부축해줘서 일어나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연습을 하시는데 먼저 하실 거는 좀 높은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을 하시고 그걸 잘 하게 되면 의자의 높이를 조금씩 낮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의자를 높게 해서 일어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만약에 의자가 너무 낮다고 하면 그 의자를 조금 높여주시는 것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책이나 신문 뭉치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일렬로 세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밟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보폭이 커야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발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이 정도 간격을 두시고 일렬로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저 장애물을 밟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걸어 나가는 운동을 하십시오. 지금 걷는 걸 보시면 팔을 앞뒤로 굉장히 어색할 만큼 크게 흔들는데 이것이 좋습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또한 무릎은 높이 무릎을 높이 크게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장애물들을 건드리지 않고 걷는 연습을 집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자리에서 먼저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하면서 걷다가 한 발씩 천천히 밟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딘가를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돌 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못 잡아서 그때는 돌 때 한꺼번에 빨리 돌려고 하지 말고 걸음을 조금씩 자반자반 걸어서 가야 되는데요. 보면은 이 돌려고 하는 그쪽의 발은 조금씩만 떼시고 반대쪽 바깥쪽에 있는 발은 좀 더 크게 떼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몸을 돌리면 됩니다. 역시 팔은 크게 휘두르시고 자, 다시 보시면 오른쪽 발이 조금씩만 움직인다. 왼쪽 발은 더 많이 움직이고요. 오른쪽은 조금씩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작을 잘게 끊어서 넓게 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누군가가 같이 보행을 해주는 겁니다.
뒤에서 지팡이를 양쪽에 이렇게 잡고 뒤 사람이 팔을 힘차게 흔들어주면 앞 사람 환자분께서는 자동적으로 팔이 크게 흔들려지겠죠. 그리고 보행 속도나 보행 폭도 뒷사람이 그 지팡이를 잡고 걸어주면 앞사람이 그에 맞춰서 크게 걷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뒷분이 여기서는 특별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리듬을 세워주면 앞사람이 걸을 때 발작을 뗄 때 훨씬 더 빨라지거나 종종 걸음을 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꾸준하게 같은 비슷한 범위로 비슷한 속도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크게 들고 팔을 크게 흔들고 집에 뭐 메트로놈이라고 해서 우리 피아노 칠 때 반주 맞추는 박자 맞추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좋고요. 뒤에 다른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속도를 맞춰서 박수를 쳐주신다든지 아니면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박자 세워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쭉 걷다가 회전하는 것까지 이렇게 팔자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자 같은 거 2개 세워두시고 여기서 돌 때는 바깥쪽 발이 크게 안쪽 발은 작게 한 다음에 또 돌아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오른쪽이 작게 가고 왼쪽 바깥쪽 발이 크게 가고 팔은 계속 크게 흔드시고 돌 때는 좀 동작 보폭을 작게 하시고 일직선으로 오실 때는 동작을 크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운동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침상생활, 그러니까 거의 누워서 지내시는 분들, 좀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작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하긴 힘들어서 보호자분들이 관절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사실 하기는 좀 힘든 것이 관절 손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운동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어깨나 팔꿈치, 손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각각의 관절 운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거는 상지에 대한 운동이 되겠고요. 하지에 대한 운동입니다. 이거는 고관절 운동이 되겠고 고관절을 최대한 굴곡시켰다 펴주는 운동. 네, 역시 고관절, 이거는 무릎을 구부렸죠? 이거는 무릎을 핀 자세로 고관절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 동영상이 여러 가지라서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네, 이거는 고관절을 옆으로 벌려서 다시 오므려주는 운동이고요. 네, 이것도 고관절을 발을 돌려서 옆으로 돌려주시는 운동 되겠습니다. 동작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 치료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정규적인 교육을 다 받고 치료사로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해주시기는 조금 어려운 동작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45